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제가 강연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럴 때마다 받는 단골 질문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불안할 때 어떻게 하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친한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 달 동안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조회수 높은 영상의 특징이 대부분 뭔가를 정해주는 콘텐츠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별점에 기대고 알고리즘을 허락하고 그리고 리뷰를 보는 것도 근원적인 인간의 본성인 불안함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많이 소비가 되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모두가 불안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불안에 대해서 멋진 솔루션을 줄 만한 인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일매일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없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우인 거죠. 결론적으로 안 불안한 사람은 없어요. 스님도 불안하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었을 때 되게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인간이 좀 원래 설계되기가 좀 별로라는 것을 그 책에서 되게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냥 사피엔스 중 하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불안은 사피엔스의 숙명입니다. 반대로 모든 게 완벽했으면 도리어 삶이 지루했을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게 진짜 웃기거든요. 행복한 일상이 지속되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또 금방 적응이 되고 무뎌져서 별로 예전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이를테면은 저는 살면서 여러 가지를 성취를 했는데요. 그런 거를 하기 직전엔 그걸 해내면 계속 삶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교를 가면 평생 걱정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이제 수능 준비는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수능 준비를 안 하는 건 진짜 좋아요. 그렇지만 그 밖에도 삶에서 해야 하는 과업들이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을 가니까 새 삶이 시작되는 것도 맞았어요. 확실히 10대 때보다는 20대 때부터 삶이 다채롭고 재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재미있고 뭔가를 이룬 것만을 삶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지 않은 지금 현재도 혹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게 다 삶이고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다들 꿈을 이루면 이라면서 그때서부터가 진짜 내 삶일 거다. 이건 임시의 삶이다. 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들 뭐 살면서 여러 꿈을 이뤄봐서 아시겠지만 꿈을 이루는 순간도 굉장히 잠시고요. 새로운 불안이 또 찾아오거든요. 이를테면 저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10만이 넘으면 안정적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건 한 40만이 넘었을 때인데요. 한 40만쯤 돼도 제가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아, 내가 40만인데도 퇴사를 못하는 거 보니 나는 여전히 겁을 내고 있구나. 그리고 유튜브에 어떤 안정이라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이제 저보다 구독자 수가 많거나 높은 조회수를 봐도 막 엄청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보기에는 그만큼 잃었으니까 덜 불안해 보이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지켜내고 싶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할 때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좀 안정을 찾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확실히 과거의 저보다야 안정을 찾았죠. 하지만 또다시 제가 살면서 얻게 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불안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그렇다고 뭐 불안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불안을 다루는 나름의 방법 몇 가지에 대해서 그래도 정말로 공감하는 마음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말해온 것처럼 불안을 부정하지 않는다입니다. 예전에 제가 법륜스님의 행복학교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이 있었어요. 파도가 쳐야 바다다 라는 말이었거든요. 그 말이 너무 멋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항상 감정이 널뛰고 불안한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리고 그게 바다의 일이고 파도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가뜩이나 또 파란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냥 너른 바다 같은 거다. 뭐 항상 이렇게 좀 큰 해일이 올 수도 있고 밤이 올 수도 있고 낮이 올 수도 있고 파도가 칠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는 게 내 마음이다 하니까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워크숍의 일부로 내 하루의 기분이 얼마나 바뀌는지 그런 거를 한번 기록을 해봤거든요. 이런 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간편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무드노트라는 앱인데요. 유료예요. 근데 이게 영문판이긴 한데 영어가 막 어렵지는 않아서 이 앱 사용을 약간 추천드리는데 아이폰에만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플을 켜면 지금 내 기분을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셀카 모드를 찍으면 이제 내 지금의 표정을 그게 인식을 해서 약간 스마일 모양인지 뭐 배드 모양인지 이런 걸 약간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내 표정을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막 환하게 웃고 있으면 excellent라고 나오고 굉장히 우울하게 있으면 ba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하루 중에 내 기분이 어떤지를 살펴봤는데 진짜 파도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어플을 좀 사용하면서 여름 내내 되게 꾸준히 썼었는데 엄청 좋았어요. 그냥 내가 불안하더라도 다시 감정이 돌아갈 거를 알고 또 언제 어떨 때 불안할지가 이게 통계로 나오거든요. 하루 중에 얼마큼 행복하고 불안하고 그냥 기분이 보통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왜 그런지 모를 때잖아요. 근데 불안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오히려 지켜보니까 내가 오히려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조금 더 들어오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불안이 닥칠지 몰라서 또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불안을 아예 기록해보니까 그냥 내 안에 돌아다니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내가 막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느낌? 근데 우리가 뭔가 아플 때 그게 뭐가 문제고 어디를 어떻게 제거해야 돼요를 알면 좀 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반대로 내가 왜 불안한지를 알아내면 좀 덜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불안이라는 걸 없애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 그건 애초에 없어지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좀 확실히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불안이 사실은 인간을 이렇게 진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사피엔스의 특징이다. 이게 우리 종족을 생존시킨 그런 이유이기도 하지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계속 익힌다입니다. 제가 이제 저만의 불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각자의 불안을 컨트롤하는 방법은 자기 자신들이 또 찾기 나름이거든요. 저는 어떤 방법들을 수집을 했냐면 일단 환기하기, 청소하기, 산책하기, 심호흡하기, 현재에 머물기, 감사하기, 글쓰기, 불안한 일 직접 해보기 등등을 찾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나열하고 디테일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제 방법이라서 그래요. 이게 운동 같은 거를 할 때요. 사람마다 맞는 운동도 다르고 필요한 그런 운동 부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 솔루션을 자기가 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들은 저에게 되게 효과가 있었던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루할 때 불안감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지루함에 관련된 책을 한 두세 권, 네 권 정도 깊이 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나를 괴롭히는 종목을 좀 파고드는 거, 대면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불안을 컨트롤하는 노하우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적용할 수 있을 법한 것 딱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심호흡을 고르고 싶거든요. 이게 호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긴장을 하면 몸이 굳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될 일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요가를 할 때 선생님이 항상
어떤 어려운 자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숨을 쉬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딱 들으면 아, 내가 지금 긴장해서 숨도 잘 안 쉬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거든요. 불안할 때 우리가 숨을 좀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숨을 오히려 잘 공급해주면 이게 이제 새로운 산소가 돌아오면서 저는 머리가 좀 더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더 잘 해낼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는 밥이나 물만 에너지원이 아니거든요. 공기도 충분히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깊이 있게 들이마시는 거. 그리고 숨을 잘 쉬려면 중요한 게 폐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좀 잘 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숨을 들이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뱉는 것도 천천히 길게 하면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숨을 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중 하나인데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근데 그만큼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 대체 우리가 불안한 경우는 뭔가를 상상 속에서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저는 그림을 그리기 직전에 항상 그렇게 불안하거든요. 제가 그림을 막 그렇게 자주 그리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나? 근데 그릴 때마다 불안하고 너무 무서워요. 너무 뜸하게 그리다 보니까 잘 못 그릴 것 같아서 벌써 겁먹는 느낌?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뭔가 10대 때는 그림을 진짜 너무 많이 그렸어요. 미쳐 살았거든요. 그리고 대학 시절까지도 그림을 평생 그리다가 그림을 이렇게 띄엄띄엄 잘 안 그리는 삶이 저에게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그림을 많이 그려오고 잘 그려오던 시절이 있으니 그만큼 안 했을 때 얼마나 나에게 실망을 할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방고흐가 한 말이 있어요. 내 안에서 너는 그림을 못 그려 라는 음성이 들려오면 당장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 그 소리는 잠잠해질 것이다 라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모든 일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기 전에 내가 그걸 하면 못할 것 같아서 잘 시도를 못하고 불안해 하거든요. 누워서 공부를 안 하고 누워서 계속 유튜브만 보는 것도 무언가로부터 계속 도망을 치고 있는 건데 아예 도망을 치지 말고 그 드래곤과 맞서 싸우자는 거죠. 근데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드래곤은 오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해낼 수 있는 사이즈의 일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용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내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해냈을 때 보상이 불안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항상 하기 직전엔 그렇게 두려운데 하고 나서 엄청난 위안을 얻어요. 그게 아마 불안을 물리친 다음에 얻는 보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 빅매직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저자가 눈을 어릴 때 정말 싫어했대요. 근데 그 저자의 어머니가 누워가지고 종일 눈이 싫다고 침대에 처박혀 있는 저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눈이 싫니? 그럼 삽 들고 나가서 눈 치워. 근데 저는 이거를 자주 떠올려요. 내가 무언가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그게 싫다면 삽을 들고 나가서 치우자. 그게 이제 불안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대를 낮춘다. 저는 가끔 너무 많이 기대를 해서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확 실망할 생각을 하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는 해요. 그렇게 기대치를 낮추면 그만한 일이 안 생기고 그렇게 내가 대비를 하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번 여름에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사인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선착순 300명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걸 보고 며칠 전부터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300명이 선착순이 뭐야? 이거 뭐 하루 종일 모집해도 300명이 올까? 저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래서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교보문고 진짜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사인하는 전에 막 사람이 한 5-6명 서 있고 나는 그냥 그분들에게 이제 사인 후다닥 해드린 다음에 1시간 반을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상상을 하니까 끔찍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편해졌어요. 그래 300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못하는 거잖아요. 300명이 안 오면. 그리고 그게 뭐 잘못인가?
나는 그냥 사인하러 온 거고 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거지. 그리고 5명에서 10분이라도 순수하게 나에게 사인을 받으러 와주신다는 건 엄청 큰 마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런 데 서볼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최악을 상상하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최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가 두려울 때는 진짜 최악을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대치를 낮춰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잘 안 생기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대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인회는 300명까지는 안 왔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셨죠. 150번의 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교보문고 잠실점에서도 한 150분 정도 사인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나눠서 했지만 어쨌거나 감사하게 300분이죠. 불안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꺼내고 보면 내 몸보다는 작은 일이거든요. 저는 항상 뭔가가 엄청 걱정될 때 그 생각을 해요. 내가 느끼는 감정 중 하나니까 그거를 다 안고 있는 내가 더 큰 사람이지 않을까? 나는 그 안에서 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와 제목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불안하지 말라는 당부를 할 수는 없지만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 삶에서 계속 같이 가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나를 어떻게 키워가고 성장시키는지를 좀 더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만의 불안을 다루는 방법을 계속 만들다 보면 나이를 먹는 일도 어쩌면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점점 자기 자신과 친해지고 확실히 전보다는 덜 불안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의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을 여러분 삶의 파도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겁이 나도 계속 물 먹으면서 뛰어들면 언젠가는 파도를 유영하는 서퍼가 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